안녕하십니까. 네, 한림대 이병기입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앉아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의 1페이지 그 둘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국어 그 동명사음에 대한 관심은 알파이 제어의 공통 특징으로서 명사문종들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제고되었습니다. 대통령적 기반 위에서 김한일 1957은 동명사음의 음가 및 기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김은 1911에서도 동명사와 명사문 종결에 대하여 대통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김웅수 1979에서도 명사화의 사적 변화를 고려하여 ANL 동명사음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논의는 개통론적 기반의 향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 논문, 지금 이 발표에서는 고대국어 동명사음 연구 현황과 과제이기 때문에 이들 연구에서부터 다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뤄야겠지만, 셋째 문단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동명사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생각되는 바는 어떤 문법 기술을 위해서는 그 대상 자료의 어떤 집합이 정해져야 되고,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뭔가 좀 그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구나 또 어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고찰을 위해서는 그 대상 자료의 집합이 아주 좀 한정되는, 그러니까 균질한 언어 자료로 한정되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 동명사음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1페이지 넷째 단락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앉아 계신 그 남풍현 선생님께서 논문 3편에 걸쳐서 동명사음이 니은과 니을에 대해서 조망을 좀 잘 해주셨는데요. 그 논문에서도 이제 사실은 그 최근에 발굴된 자비두량 창법이 포함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요. 그 자료 밑에 표에, 표 밑에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동명사음에는 니을과 그 N계열의, 그러니까 니을과 니은이 있으며 선행 연구들도 이들을 중심으로 고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환경에 그 리와 나가 놓이는데, 리는 니을과 형식명사 이의 결합으로 간주하고, 나는 주로 선어말음으로서 관심을 받았기에 동명사음이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 분포와 기능이 고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들도 역시 좀 동명사음을 다루면서 한번 과연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거의 요즘 의심 없이 그 리에 대해서 이제 니을 더하기 형식명사 이로 받아들이고 그 전제에 의해서 다른 주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형태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그 네 가지 형태들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면서 궁극적으로 그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한 고대국어 동명사음의 좀 윤곽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이제 20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남풍현 선생님께서 이제 중심으로 그 이제 밝혀놓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3페이지에 좀 정리를 했고,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틀로 살펴보고자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아까 그 최준호 선생님도 그 발표 중간에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니은과, 그러니까 동명사음이의 그 니은과 니을, 그 다음에 뭐 이승재 선생님이나 그 몇몇 분들께서는 이제 그 미음 계열을 이제 포함해서 동명사음을 다루고 있는데, 동명사음이가 과연 이 세 개가 왜 필요한 것인가, 통사적 기능으로서의 어떤 명사와 기능,
외에 이제 다른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시상적 대립, 그 서법을 포함해서요. 어떤 시상적 대립의 어떤 특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결정성이나 완료, 확실성, 뭐 과거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해왔는데 저 자신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 좀 의미적으로 두드러진 그 다음에 15세기 국어에 대한 직관에 대해서 약간 좀 좁은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이런 어떤 그 시상적 대립이 잘 두드러지지 않는 게 좀 명확했고요. 특히 이제 동명사어미와 이제 그러니까 동명사어미 기능을 하던 것이 이제 후기 중세국으로 오면서 이제 관형사형 어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형태로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시상의 대립이 이제 두드러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향가에서부터 어떤 시상의 대립이 약간은 보이니까 그거에서 시상의 대립이 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역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겠다. 지금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3쪽에 마지막 단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모빈 1982에 명사성과 시제성의 방비례 원리라는 동명사 구성의 해석 원리가 주목이 됩니다. 이는 동명사의 명사성이 강화될수록 시제성은 약화되며 명사성이 약화될수록 시제성은 강화된다는 것인데 완전한 명사는 무시제성을 가지며 동명사의 명사적 용법은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대체로 시제 중립적인 현재성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립의 원리에 따라 은과 을의 대립을 이루게 될 때 은은 마이너스 비례성을 을은 플러스 비례성을 띠게 되는데 이는 은의 그 정적 상태성을 그 다음에 을이 내적 동인성을 그 원초적인 의미 특성으로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동명사어미가 관형사형 어미로 변하면서 시상의 대립은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추론은 일어난 추론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고대 국어의 그 시기별 자료가 아직 이렇게 비교할 만큼 충분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장 이하에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토성토 구별에서 동명사어미를 나타내는 그 구별자별로 그 분포와 기능을 비교하여 고찰하되 리을계와 리을계의 그 의미적 대립에 대하여도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각 형태의 빈도 및 분포, 다시 말하면 분포별 빈도를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걸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정밀하게 해본다고 좀 해본 것입니다. 2.1에서는 동명사어미와 조사가 결합한 거를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요. 좀 문헌별로 조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사의 형태는 거기 지금 괄호열에 나 있는 주격조사 2와 서술격조사 2, 목적격조사 을, 그 다음에 관역격조사 시옷과 을, 그 다음에 의, 공급격조사 과, 척격조사 의기, 그 다음에 도급격으로, 그 다음에 보조사로 이응과 도를 대상으로 삼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에스테리트 기호는 한 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각주를 통해서 좀 특기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강명경의 을에 대격조사가 결합한 부분을 이제 20 빼기 1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빼기 1이 의미하는 바는 각주 15번에 그 예를 든 것처럼 날, 안다, 칼을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사실은 대격조사가 결합했다면 뒤에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서술어 이제 대격이 될 테니까요. 이 예에서는 동명사어미 리을과 목적교사 리을이 결합한 이 형태에 대한 서술어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어미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동명사어미 도하기 대격조사를 하더라도 이 구문에서는 서술어가 발견되지 않고 그래서 이 일을 대격조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빼기 2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를 완전히 빼기에는 뭔가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흔적은 남겨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빼기 1이라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주 18번에 이제 가로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돈명성어미와 주격투사 2가 결합한 예의 그 빈도를 나타내야 되는 건데, 이거가 이제 그 실제 그 각주 18번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가 주격투사로 볼 수도 있고 형식명사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풍현 스님께서는 그 96년 논문을 쓰실 때는 이제 형식명사로 보셨고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석토법의 사전이나 장계규 스님의 그 교강본 그 주석 같은 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그 주격조사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가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에서는 똑같은 틀을 가지고 리와 나는 어떤가를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 토격조사 시옷 같은 경우에 니을과 니을에는 전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리와 나에는 꽤 생산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각주 23번 그러니까 화환경에 나의 그 시옷이 결합한 의 빈도를 24 빼기 4로 표시를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돈명사음이 니은이 선행하여 이 나가 의존명사의 성격이 강한 경우, 그래서 이제 니은하고 나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계속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갈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예가 되는데요. 저기 7쪽에 부정사의 피부정문의 예로 2.6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각주 36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안디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니은이, 안달 계열은 그 니을이 그 피부정문의 그 돈명사음으로 사용되는데, 니을과 연결되는 니와 니은과 연결되는 나를 비교했을 때, 나 같은 경우에 또 역시 그 안디와 나타나긴 하지만, 리 계열도 그 안디와 이제 나타나는 2.6의 그 안일비자와 D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원경 소의 그 두 예에 대해서 가로로 표시한 거를 보면 밑에 그 7페이지에 36번 되겠습니다. 있음나에서 그 니은이 그 앞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있음 다음에 나, 그래서 의존명사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요 환경에 다른 그 유가사지론의 예를 보면 그 오히려 그 니은 나가 똑같은 환경인데 있은 나가 아니고 그냥 있나 이런 식으로 은이 빠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구성, 그 안디 앞에서 나가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다음에 동명사음이로도 쓰이고, 그렇게 그 통사적 분포만 본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 생략표기와 중복표기로 또 고려한다면 어떤 거 하나는 생략표기일 수 있고 어떤 거 하나는 중복표기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맞물리면서 이제 그 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수는 이렇게 그 가로로, 그러니까 그 니은나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외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가 중복표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또 가로로 해서 그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그 2.4하고 2.4 같은 경우에는 부정격 내지는 조사생략된 경우로 보통 이제 특정 서술어들하고만 이게 나타나는데요. 무 같은 경우에는 없다 의미에, 무 같은 경우에는 부정사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유하고 같은 그 양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유무에서 약간 존재사로 같은 그 2.3과 4로 묶었고요. 그 부정부사 내지는 어떤 그 서술어
피부정문에 나타나는 동명사를 2.5하고 2.6에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분류표가 어쨌든 최대한 정밀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좀 빠진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비두란 창법에 안닭이나 뭐 안달이 아니고 안이불자 다음에 그냥 하가 결합한 예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또 자비두란 창법에 역시 털못자 해가지고 그 못으로 인연순위 같은 경우 이제 못으로 그때 판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도 뒤늦게 발견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지금 집어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비두란 창법의 그 안이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리을 동명사를 피부정문으로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과 2.8 같은 경우에는 어미류, 그러니까 오늘 다른 여러 선생님들 그 논의에서도 지금 뭐 조사로 다루기도 하고 어미로 다루기도 하고 여러 용어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기량 선생님이 이제 여가지고 이제 박사논문 쓰실 때는 서술형 조사? 맞을 때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제 조사로 다루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논거도 역시 어쨌든 이어 앞에서는 항상 체온이 보인다 였는데 그거에 또 돌아가보면 이어에서의 이는 무조건 형식명사로 붙기 때문에 이제 그게 미어 같은 경우에도 그 리을 두하기 형식명사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제가 성립이 되고 조사로 볼 수 있었던 건데 이로울 리자의 그 리와 디 그 개사가 포함되어 있고 선어 발음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개사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리어나 디어를 생각한다면 역시 이제 그 개사 뒤에서도 그 여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얘들은 명사 뒤에도 결합하고 그다음에 동사 뒤에도 결합하고 그래서 조사적 성격하고 어미적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국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문법 용어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어미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앞에 조사하고 구분해서 어미류라는 말을 좀 썼다가 어미류라는 말은 어쨌든 어미인 것 같아서 어미는 아닌데 좀 고민하다가 이제 첨사를 가려 넣기도 하고 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현대국어 용어하고 겹치 충돌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변별되는 문법 범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은 그냥 그러니까 중립적인 첨사라는 용어로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7과 2.8에서는 그런 어미류들이 결합한 예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2.9하고 2.1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많아서 각 문화별로 그 빈도를 조사하기에는 좀 시간이 쫓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그 유형을 그냥 그 빈도보다는 유형을 보여주는 게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2.9와 2.6에서는 형식명사와 결합하는 게와 그 다음에 인용절 앞에 그 합법동사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같이 좀 유형을 보였습니다. 이들 표를 그러니까 2.1에서 2.10에서의 이 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3장부터는 각각의 그 구결자들을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장에 리을과 그 니은의 비교가 또 좀 이제 그 처음 부분이고 하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선생님께서는 그 석두 구결자를 위해서 오문과 그 기에 대응하는 형태는 발견되지 않고 리을과 니은이 그 시간 표현이나 석범상 차이를 보이며 통사적 기능은 일치하는 동명사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앞에 표를 참조하면 통사적 분포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리을과 니은 모두 조사가 결합할 수 있고 조사 없이 특정 서술어의 논항이 되고 별도의 조사나 어미 없이 부정사의 필부정어가 되고 어미류와 결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명사 앞에서 관형절 또는 동격절을 이끌 수 있고 인용문 앞에서 화법동사 및 사유동사의 활용형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각각에 있어 약간씩의 차이도 발견됩니다. 남풍현 선생님 1996 그 디귿 논문에서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여기서도 그 2장의 분포를 빈득 참고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의 그 조사 결합 양상을 보면 미을에는 주격조사나 서술격조사가 결합한 경우가 보이지 않는데 미을에는 주격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 5개가 모두 문헌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관역격조사는 동명서 어미의 결합의 제약이 있는데 미은의 경우에는 드물게 을과 결합한 예가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동격조사는 미을과만 결합한 예가 보입니다. 그리고 처속격조사의 경우 아기와 그이의 결합은 보이지 않고 의기와의 결합만 보이는데 관역격조사 의와 마찬가지로 니은과 결합하고 니을과 결합한 예는 근감명정이만 한 예가 보입니다. 주격조사의 서술격조사를 제외하면 각각의 제약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뒤에 보시면 우선은 그 피상적인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한 부분은 그 각각 이을과 나의 비교 뭐 이렇게 하면 좀 뒷부분에 가면서 좀 관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선 이런 그 관찰을 통해서 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조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먼저 그 미의 내적 구성과 겹조사 결합 제약에 대해서 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겹조사들이 그러니까 주격조사 결합의 제약이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뭔가 그 미와 뭐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형식명사의 범주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되어야겠지만 다른 목적적 조사는 많이 결합하는데 왜 뭐 공동격 조사나 다른 조사들이 있어서는 왜 제약이 나타나는 걸까? 니을과 니은의 어떤 그 의미적인 그 차이 때문인가 아니면 통사적 분포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경향성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니을과 니은의 비교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술하고 그 기술의 거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추후로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나가는 거를 눈으로만 봐야 되겠죠. 간단히 과제를 그 12쪽에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해서 그 관찰된 양상과 어떤 과제를 얘기를 했는데 니을과 니은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동명사음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어서 그 2장의 분수별 빈도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별자 니을과 니은이 나타내는 다른 기능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풍현 선생님께서 그 니을에 대하여는 그 속격조사, 마름청기, 부사파생점미사의 기능 등으로 그 니을에 대한 정리를 하셨는데 니을의 경우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보조사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또한 뭐 엽탄, 뭐 이런 그 보통 이제 부사어로 현대어에서 이제 부사어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나타나는 걸 본다면 이제 역시 부사화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사화에 있어서는 그 동명사음이 니을하고 좀 그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고 보조사로서의 기능은 약간 좀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을 같은 경우는 속격조사의 기능이 이질적인 건데 이러한 기타 기능들과 동명사음으로서의 기능은 동음어적인 것으로 보고 말 수도 있지만 기원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동명사음이, 관형사형함이, 속격조사의 공통기능은 명사수식입니다. 그리고 구별자 니을은 이들 기능에 모두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속격조사로 쓰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명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고대국어에서 관역격조사와 동명사음이가 기원적으로 같은 형태소였을 가능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존칭 체형과 무정문에 결합하는 관역격조사 시옷이 속격조사로 쓰일 때 비슷한 분포를
니을과의 그 상관성 또 단순한 그 의문적 고찰, 장윤희 선생님과 그다음에 김유범 선생님, 그다음에 이정희 선생님께서 의문적 고찰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러한 그 의문적 고찰을 넘어서 기능적으로도 더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명섬유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간 거는 약간 이제 좀 소설 쓰는 기분이어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그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니을의 경우도 도명사어미가 조건이나 전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변화하는 것과 주제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니은과의 기능적 연결 지점을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서태룡 선생님은 도명사은과 후치사은도 관계화와 주제화라는 별개의 현상을 반영하는 범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기저의미는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설명되었던 제한, 한정의 의미에서 공통되는 것은 물론 대조적 대립, 주제의 의미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도명사어미 을과 주제화에 참여하는 목적격 주사도 마찬가지로 기저의미가 공통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국어의 문장에 대한 의미적 분석에 대한 도출이나 의미적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고대국어 연구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목적격 조사와 니을 도명사어미는 고대국어 자료에서 표기가 구분되어 있고 주제화가 목적격 조사의 일반적인 기능은 아니므로 니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면 준비했다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점토 속도 구결에서 이제 그 점도가 이제 니은, 니을이 이제 사실 계열적 관계를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니은, 니을 같이 짜고 되고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하암계통하고 유가계통 둘 다 니은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게 보조사하고 도명사음이 같이 3, 3위치에 단점으로 나타나는데 니을 같은 경우에는 유가계통에는 나타나지 않죠. 단점으로. 화학계통에만 두 군데에서 또 나타납니다. 니을이. 그 다음에 이제 쪽에 나와있지만 하낫이나 그 다음에 하릿 이런 그 구성이 화학계통에서 약간은 좀 이제 계열적인 부분을 이제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점토 속도 구결이 자토 속도 구결의 해독 기반 위에서 좀 연결지어가지고 좀 순환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니은과 니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힘선 부분을 따지는 데 있어서 점토 구결이 자토 구결보다는 좀 시기가 앞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들에 대한 분석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단점을 중심으로 해서 니은과 니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약간 이제 기술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실제 이제 여기 시간을 쫓겨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니을과 니의 비교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어쨌든 니가 도명사음이라고 이제 단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제 분위기는 니을 도합이 형식명사 이가 거의 사실로서 물론 의심받지 않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가 주격조사 리 같은 경우에는 니을 도하기 주격조사 2로 되는 것도 있죠. 어쨌든 그걸 제외한다면 여러 자에서는 리는 다 동명사음이 니을 도하기 형식명사 2인데 이것저것 쭉 마무리해서 따라보면 반드시 그렇게 단언할 수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전제로 해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리와 그다음에 니을과의 어떤 관련성 속에서 니를 동명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쪽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리를 형식명사 2가 결합한 걸로 보는 게 가장 큰 이유는 형식명사 2가 나타내는 지시적 의미, 명사의 지시적 의미를 이제 아까 명명부문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또 거꾸로 니가 나오면 항상 뭐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형식명사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역인환경 3장의 4행부터 13행까지 어떤 쪽을 보면 실제 동그라미 2번의 호리도하고 동그라미 3번의 시옷 그걸 자도로 읽든 어쨌든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홀도라고 되어 있을 때 2번과 4번의 리도와 리을들은 똑같이 다 뭐뭐 하는 이,
있으니까 그 명사의 지시적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을을 가지고도 명사의 지시적 의미가 나타났다는 건 많이 좀 얘기가 되는데 약간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 예를 보면 확실하게 뭐뭐하는 이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뭐하는 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형식명사 이가 아니고 3번에서 그 아들자 모양의 이 구별자가 사용된 것도 참고가 돼서 형식명사 이가 그게 단정적으로 석두구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좀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6번에 그 리와 나의 비교에 있어서 리을과 니은이 확실히 계열적으로 이렇게 딱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리을과 나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리와 나의 관계가 비슷한 위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을을 그 기존 논리에서 리을 더하기 2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럼 나 같은 경우에도 형식명사가 있다면 같은 관계에 나타나니까 니은 더하기 형식명사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니 형태가 더 맞습니다. 근데 니하고 니가 서로 계열관계를 맞는 게 아니고 니하고 나가 계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 이걸 똑같고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생각한다 보면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리에 형식명사 이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또 거꾸로 본다면 리하고 나가 뭔가 좀 계열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리로 읽는 거가 실제로 나하고 이렇게 모음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인 부분, 고대국어에 있어서는 리하고 나가 아닌 뭐 다른 모음이 또 그 같이 묶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예.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네, 이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